네,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실적에 대한 반영을 충분히 해줄 시기가 올 것이다라는 거였고요. 증권가에서는 9만 원, 9만 5천 원 이야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목표 주가는 7만 5천 원으로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 외 내일장을 위해서 우리가 필승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이번에도 알아봐야겠죠. 네모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갖고 오셨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필승주를 선택하셨습니까? 참 고르기 어려웠습니다. 네, 시장과 관련돼서 테마주 성격이 있는 종목군들도 워낙 많아서 근데 맞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도 그렇고 뭐 국내도 그렇고 이제 3분기 어닝 시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실적과 관련된 종목은 공통적이다. 그런 거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실적주로 골랐다고 하는데 저희가 앞서 마감 시간에 실링콘2를 이야기를 해봤어요. 오늘 갑자기 실링콘2가 14% 넘게 급락하면서 그동안 실적 기대로 올랐던 화장품주들에게 뭔가 변화가 생겼나라는 걸 살짝 점검해 드렸는데 마침 저희가 3주 전에 이상엽 이사님이 필승주로 갖고 왔던 게 코스메카 코리아였고요. 당시 이제 3주 동안 17% 수익을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딱 3주 됐을 때 30%의 수익을 장중에 기록을 했습니다. 요거 한번 리뷰해 볼까요?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메카 코리아요? 네. 최근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 기업들도 참 이렇게 차별화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좀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먼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실링콘2 대장주 중에 한 종목이었는데 좀 하락 변동성도 컸는데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제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던 게 역시나 이제 역대 최고의 실적 전망 때문인 거고요. 근데 다만 보유하고 계시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기회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네. 이번에 좀 실적 기대감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적 발표할 때 지금이 아니고 그때 가서 나 따라 사야지. 그때 가서 흥분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종목조차도 화장품은 이제는 좀 재료 노출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아직 실적 발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수급되는 기업에 관련돼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 포함해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4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이 4거래 기간 동안에 횡보장을 뚫어내는 오늘 신고가 35,150원의 종가 장중 고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는 예상했던 기간 안에 목표 수익률 달성을 했는데 현 구간에서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가기는 약간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실적 이후에 새로운 매도 물량 예상하시면서 분할 매도 타이밍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 코스메카 코리아를 이을 만한 필승주로 어떤 걸 갖고 왔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가이드라인 볼게요. 이번에도 3주 정도 보유할 거고요. 12% 예상 수익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종목은 앞에서도 좀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방산주 중에서 한국항공우주를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도대체 전쟁 언제 끝날까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또 예상하기도 어려운 분야이기도 한 뿐더러 네네. 사실 저는 방산주 안에서도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닌 그렇다고 빅텍 휴니드와 같은 테마성에 짙은 종목도 아닌 네네. 한국항공우주가 좀 애매한 포지션의 종목이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네, 테마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몇몇 종목, 네. 변동성 큰 종목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단연 이제 실적에서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호정 공통되는 두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주요 이벤트도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 이제 전쟁으로 해서 방산주가 좀 재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과거에도 이제 중동 지역의 이제 분쟁이 좀 단기적으로 끝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단기간에 끝나면 좋고, 근데 만약에 끝날지라도 이게 방산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무기 수요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러우 전쟁이 아직까지도 안 끝났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오래 갈지 누가 알았을 테고 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참 이렇게 서방 통일된 의견을 내고 있는 서방 측 그리고 다른 이제 세계 사이에서는 선이 그어지고 있다 그런 표현도 쓰는데
참 어느 때보다 제가 아까 뭐 중동 이렇게 지역 분쟁이 과거에는 좀 일찍 끝났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다른 부분은 있지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그 이제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좀 먼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10월 말과 11월 초에 뭐 두 개의 보고서가 나왔고 그거를 그런데 네,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아니고 또 백악관 고위 관계자한테도 브리핑을 안 했다고 해요. 프로는 인류는 맞다. 이제 김정은 앵커님은 이제 앵커 MC계 인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류나 프로는 방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이 방심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뭐 이란의 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거를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상 중에서 가장 큰 공격을 당한 그런 상황인데 일부러 당했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조차도 내부가 안정되지 못한 이스라엘은 최고가 아니구나라는 것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의 이제 지정학 뭐 싱크탱크 정치학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낡은 세계는 이제 무너졌고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이제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힘도 없어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뭐 지금 이제 뭐 공백기라는 표현도 쓰고 있듯이, 그래서 이와 같은 장기적인 분열의 모습은 만약에 이번에 전쟁이 빨리 끝난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오래될 수 있겠구나. 그럼 방산 쪽에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뜬금없는 얘기지만 이럴 때 좀 북한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폴란드양 FA50이 이제 3분기, 4분기 조금 대수는 다르지만 하반기에 총 한 12대가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반기에 상반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굉장히 크게 좀 성장할 것으로 좀 찍히겠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닝 시즌에 또 3분기 이후에도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이벤트도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부터 22일까지 이제 아덱스 2023 항공우주 또 이제 방산 최대 규모의 이제 전시회가 이제 열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작년 그 아덱스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말레이시아 정부 및 군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제 우수성을 알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바로 수주 소식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네, 올해 초에 한 2, 3개월 지나고 나서는 말레이시아의 이제 뭐 FA50 18대, 그러니까 1조 한 2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도 조문 소식이 들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일부터 있는 그 아덱스 2023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그 부분이 또 중요하겠고, 그리고 KF21 이제 대중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게 시범 비행이 있다고 해요. 하이라이트. 근데 그게 이제 한국 항공우주랑 이제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소형 뭐 무장 헬기도 이제 뭐 이집트나 슬로바키아, 뭐 필리핀 등 수출 기대감이 크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뭐 실적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또 이제 주요 이벤트, 그리고 좀 이게 전쟁이 빨리 끝난다고 할지라도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좀 분열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은 좀 오래 갈 수 있겠구나. 그런 방산주는 좀 실적이 되는 기업들은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항공우주 좀 뽑아봤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는 실적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자라고 했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보유 기간이라던가 목표 주가가 좀 단기 성향을 띠고 있네요. 그래, 요게 이제 뭐 10초가 공략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중장기 공략주가 아니니까 그래도 뭐 한 달 또 이렇게 뭐 짧은 기간 안에 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실적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으로 뽑았습니다. 또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라파 국경 통과를 통해 구호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가자 남부에서 총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보도를 부인했다고 해요. 맞아, 하마스에서 그렇죠? 네, 네네. 하마스에서 가자 지배를 종식 목표로 긴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고요. 지금 네타냐후 총리실은 현재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외국인 철수에 대한 휴전은 없다라고 간결하게 보도하면서 앞서 나온 로이터 통신에 대한 보도를 좀 부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내일장에도 관련주들이 또 테마성 흐름을 좀 띌 가능성, 시장에 네.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는 이 서울에서 열리는 내일부터. 네, 열리는 것에 대한 참여가 있는데, 여기에 사실 원래 UAE, 아랍에미리트에서 방문을 한다고 했다가 네.
네, 지금 중동 지역의 정세가 좋지 않자 방문을 안 한다 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실적이 그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산주도 조금 이제 이게 뭐 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좀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또 한 가지가 또 있죠.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금융 지원, 그쪽 수출 지원을 못 해주다 보니까 2차 실행 계약도 좀 하지 못했죠. 아까 이제 방송 전에도 뭐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결국에는 폴란드가 자국 내에서 그 국방 지출액을 작년보다 올해도 크게 늘렸고 전반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무기를 어디서 과연 구입할 거냐? 긴박하게 세계는 돌아갈 텐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시간 문제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이고, 뭐 아랍에미리트 UAE에서도 좀 오지 못했지만 결국에 이것도 전쟁 때문에 네, 그런 거니까. 좀 뭐 지나면은 그래서 좀 이게 뭐 지연된 부분이지만 그 이제 3분기, 4분기 총 12대 매출로 인식되는 부분은 거의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네. 좀 실적에서는 뭐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오늘은 0.97%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기록했던 상승을 유지하지 못했는데요. 목표 가격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목표 가격은 57,000원이고요. 네. 손절가는 46,700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내일장의 필승주입니다. 목표 주가 57,000원, 손절가 46,700원이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5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빠르게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가이드라인일까요? 30일 한 달 정도 보유하겠고요. 예상 수익률은 18%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엔터주고요. 네, JYP 엔터입니다. JYP 엔터를 갖고 오셨네요. 이 엔터주들도 4분기에 뭐 컴백한 아티스트도 많고 콘서트 기대도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정말 주요 각 회사에서 주요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이효리가 또 컴백했죠. 아, 맞아. 뭐 후디 앤 네, 반바지였나? 뭐 6년 만에.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 12월 26일에는 아실 것 같은데 동방신기가 또 20년 만에 또 컴백합니다. 동방신기조차도. 그래서 정말 최근 가수가 아니어도 네. 정말 이렇게 뭐 컴백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뭐 JYP 엔터 쪽의 주요 아티스트는 아니지만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앨범 판매가 1,100만 장 이상을 팔았어요. 판매가 됐어요. 역대 기록이거든요. 한 그룹이 9개월 동안 1,100만 장을.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곧 이제 앨범 발매할 건데 사전 주문량이 또 자체 경신했어요. 467만 장. 그러면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1년도 안 돼서 그냥 혼자 1,500만 장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반기에 정말 아티스트들이 열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즌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JYP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보통 엔터주들이 좀 앨범 판매량이 8월 달에 좀 주춤했죠. 근데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좀 주춤한, 그래서 눈높이가 낮아진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4분기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또 내년 모멘텀도 있는 종목에 한해서는 좀 접근해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에 문화체육, 그러니까 K-팝이 인기가 많다라는 것을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문화체육관광부랑 한국관광공사에서 K컬처랑 한국 여행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고서를 내놨어요. 근데 이 기간을 얼마 정도의 분석을 했냐면은 무려 3년 동안 2020년 6월부터 올해 5월, 그러니까 3년 동안을 분석을 했는데 그 방한, 그 주요 방한 그런 이제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걸 해보니까 K-팝이 인기가 가장 많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스트레이키즈가 드디어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10일 날 컴백을 앞두고 있고, 이번에도 빌보드 200에서 또 1위 하지 않을까, 그건 또 기정사실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4분기 컴백하는 아티스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이치, 니쥬, 엠믹스, 비차, 뭐 트와이스 등. 그래서 이런 부분 중요해서 4분기 실적 기대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JYP 엔터테인먼트고요. 목표 주가는요? 네, 13만 원과 손절가는 99,000원 제시합니다. 네, 두 번째 필승주는 JYP 엔터였습니다.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99,000원 제시해드렸어요. 이상엽 이사와 함께 오늘의 두 가지 필승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클로징 벨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도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